35년 바쳤는데 남은 돈 720만 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래요? 벚꽃 시즌만 잡으면 1년을 먹고 삽니다. 37년 전 이상복 씨가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의 토암장을 열었을 때 옆 업소 선배가 해준 말입니다. 그때 이상복 씨 나이 30. 서울에서 관광버스 회사 배차 담당으로 7년을 일하다가 퇴직금 2,400만 원을 들고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처가에서 빌린 3천만 원,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400만 원. 불국사 입구에서 300m, 3만여 평 숙박단지 안에 120객실짜리 유스호스텔을 차렸습니다. 그 선배 말이 진짜였습니다. 4월 초 봄으로 벚꽃이 터지면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줄을 섰습니다. 8km 벚꽃 터널 아래로 교복 입은 아이들이 쏟아졌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28곳 업소가 사흘 만에 예약을 마감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하루 3,000인분의 밥을 퍼냈습니다. 벚꽃이 돈이었고 4월이 한 해를 먹여 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봄 수학여행 100% 취소. 이듬해 메르스? 그 다음 해 912 경주 지진, 규모 5.8. 430개 학교, 학생 47,500명이 한꺼번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숙박단지 전체가 4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벚꽃은 똑같이 피는데 관광버스가 사라졌습니다. 올해도 경주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벚꽃 마라톤에 15,000명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복 씨의 토암장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붕 위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720만 원. 대출 잔액 2억 3천만 원. 37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장 값싼 수업료가 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장 서울에서 경주까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해 29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소관광버스 회사에서 배차 담당으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85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2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아내 순자 씨는 구로동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고 아들 현우가 막 돌을 지났습니다. 배차 담당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전국 수학여행 시즌이 되면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몇 월 며칠 학생 몇 명 어디로 가는지 그걸 받아서 버스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복 씨가 7년 동안 배차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행선지의 80%가 경주였습니다. 봄이면 경주, 가을이면 경주.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의 절대 다수가 경주로 향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그리고 숙박은 전부 불국사 인근 숙박단지였습니다. 4월 벚꽃 시즌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봄으로 벚꽃이 만개하면 버스 배차가 미칠 듯이 몰렸습니다. 하루에 버스 50대를 경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버스 뒤에 돈이 보였습니다. 저 학생들이 다 어디서 자는 거지? 궁금해서 주말에 직접 경주를 갔습니다. 불국사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3만여 평 규모의 숙박단지가 나옵니다. 유스호스텔이 28곳, 한 곳에 100명에서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 위로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가방을 끌고 우르르 숙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숙박단지 앞에 서서 30분 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거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숙박단지 업주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1인당 숙박비가 15,000원에서 2만원, 식사 포함하면 3만원 안팎, 한 곳에 200명씩 잡으면 하루 매출이 600만원, 벚꽃 시즌 열흘이면 6천만원, 봄가을 합치면 넉 달 영업으로 1억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영등포 사무실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복 씨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경주에서 숙박업 하려고. 아내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조용했습니다. 뭐? 수학여행 학생들 재우는 거야. 벚꽃 시즌만 잡으면 1년 먹고 산대. 당신 지금 미쳤어? 아이가 겨우 돌인데 경주를 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가 돌이었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당시 버스로 5시간 반. 이상복 씨 통장에는 퇴직금 2,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하나 없고 전세 보증금 500만 원짜리 구로동 단칸방이 살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복 씨 머릿속에는 벚꽃 아래 줄지어 선 관광버스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배차표를 써오면서 몸으로 체감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경주를 찾는 수학여행 학생이 100만 명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전부 불국사 숙박단지에서 잔다는 것. 처가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이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못 갚으면 순자 데리고 올라온다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연이자 12%, 당시로서는 그리 높지 않은 금리였습니다. 퇴직금 2,400만 원, 처가 3천만 원, 은행 5천만 원, 총 1억 400만 원. 1989년 2월 이상복 씨는 30살의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 안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방 24개, 한 방에 5명씩 잡으면 120명 수용. 이름을 토암장이라고 지었습니다. 토암산의 토암. 신라 천년의 기운을 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처음 맞은 4월. 벚꽃이 폈습니다. 보문호 둘레로 8km 벚꽃 터널이 열렸습니다. 불국사 입구 왕벚나무가 분홍빛으로 터졌습니다. 그 아래로 관광버스가 줄을 섰습니다. 이상복 씨는 아직 정식 오픈도 하기 전이었는데 옆 업소 선배가 넘치는 학생들을 토암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첫 손님, 대전에서 온 중학교 2학년 230명. 방이 24개밖에 안 되니까 바닥에 이불을 깔고 복도에도 깔고 식당에도 깔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이 처음인 아이들이었으니까.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불국사 석축 앞에서 떠들고 밤에는 이불 위에서 과자를 먹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날 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울었습니다. 되겠다. 첫 해본 매출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인건비 내고 식자재비 빼고 남은 게 800만 원. 서울 월급 85만 원 받던 사람한테 넉 달 만에 8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가을에도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첫 해 순이익이 1,400만 원. 이상복 씨는 확신했습니다. 벚꽃이 지지 않는 한 이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장 벚꽃이 돈이던 시절. 1990년대는 황금기였습니다. 토암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상복 씨의 일상은 계절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1년 12달 중 진짜 장사가 되는 건 넉 달이었습니다. 4월, 5월, 10월, 11월. 봄과 가을 수학여행 시즌. 그 중에서도 4월이 왕이었습니다. 보문호 벚꽃이 3월 말에 피기 시작해서 4월 초에 만개합니다. 그 열흘이 한 해의 승부였습니다. 벚꽃이 터지는 날 이상복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방마다 이불을 정돈하고 주차장을 쓸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아침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학생 200명에서 300명이 들어왔습니다. 1인당 숙박비 18,000원, 조식 포함 25,000원, 석식까지 합치면 32,000원. 만실이 되는 날이면 하루 매출이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벚꽃 열흘 매출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복 씨는 그 숫자를 매년 수첩에 적었습니다. 1990년 벚꽃 시즌 매출 4,800만 원. 1991년 5,200만 원. 1992년 5,900만 원. 숫자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가 점점 늘었고 벚꽃 시즌 경주를 찾는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1993년 이상복 씨는 처가 빚 3천만 원을 전액 갚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전화로 야, 잘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3천만 원보다 값졌습니다. 1995년 은행 대출 5천만 원도 완납했습니다. 오픈한 지 6년 만에 무차입 경영. 통장에 현금이 4천만 원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숨 돌리자. 이상복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늘려야 해. 벚꽃 시즌에 방이 모자라. 1996년 이상복 씨는 토암장 옆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방 24개에서 38개로. 수용 인원이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투자비 7천만 원.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 벚꽃이 피는 한 이 자리는 절대 안 망해. 이상복 씨가 아내한테 한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벚꽃은 해마다 똑같이 피었고 학생들은 해마다 똑같이 왔으니까. 단지 전체가 호황이었습니다. 28곳 업소가 전부 장사가 됐습니다. 벚꽃 시즌에는 예약을 사흘 만에 마감하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약을 못 잡은 학교는 경주 시내 모텔까지 흘러갔습니다. 숙박단지 앞 도로에는 관광버스가 3중 주차를 했습니다. 벚꽃 아래 교복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선생님 몰래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그 풍경이 20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이상복 씨에게 4월은 축제였습니다. 벚꽃이 피면 돈이 들어왔고 벚꽃이 지면 여름 내내 쉬면서 건물을 수리하고 가을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10월이 오면 다시 학생들이 밀려왔고 11월 말에 마지막 버스가 떠나면 겨울 동안 또 쉬었습니다. 그 리듬이 이상복 씨의 삶이었습니다. 2000년 아들 현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경주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불국사 숙박단지가 놀이터였고 벚꽃길이 등하교 길이었습니다. 현우는 4월이면 아버지를 도와 식당에서 밥을 퍼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형, 밥 더 좋아하면 웃으면서 한 국자 더 퍼줬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토암장을 물려받으면 좋겠다. 2005년 토암장의 연간 매출이 3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순이익이 8천만 원. 이상복 씨 나이 46. 경주에 온 지 16년. 벚꽃이 피면 돈이 피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 꼭지점이었다는 걸 이 사람은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줄고 있었습니다. 2000년 출생아 63만 명, 2005년 43만 명, 20% 넘게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수학여행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복 씨는 그 숫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피고 버스가 오는 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출생률이 뭐 어때서? 올해도 예약 꽉 찼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006년에도, 2007년에도, 2008년에도 4월이면
벚꽃이 피고 버스가 왔습니다. 숫자가 아주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3장 첫 번째 균열. 2014년 4월 16일. 이상복 씨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벚꽃 시즌 한복판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충남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240명을 받았고 그날 오전에 부산에서 중학교 하나가 더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식당에 밥을 안 치고 반찬통을 꺼내고 주차장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수학여행 중인 고등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복 씨는 호스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세월호였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취소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학부모 동의서가 안 나와서요.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당분간 수학여행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4월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5월도 가을 시즌 예약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해 봄 벚꽃 아래 텅 빈 주차장을 처음 봤습니다.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봄은 후 8km 벚꽃 터널은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벚꽃 아래를 걷는 건 동네 주민 몇 명뿐이었습니다. 숙박단지 28곳 전부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봄 수학여행 수입 제로. 이상복 씨는 처음으로 벚꽃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벚꽃은 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수학여행이 조금씩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는 가을 한 시즌에 400개 학교, 8만 명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2014년 가을에는 고작 7개 학교, 숫자가 99% 이상 줄었습니다. 7개 학교를 28곳이 나눠 가지니까 토암장에 배정된 건 딱 한 학교, 학생 130명. 이틀 숙박에 매출 830만 원. 이상복 씨 나이 55. 경주에 온 지 25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200만 원. 순이익은커녕 인건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만 참으면 돌아올 거야. 이상복 씨는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준 충격이 크지만 아이들은 언젠간 다시 올 거라고. 벚꽃은 내년에도 필 거라고. 2015년 봄. 수학여행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5만에서 6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복 씨의 토암장에도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4월에 5개 학교, 5월에 3개 학교. 벚꽃 시즌 매출이 2,800만 원.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됐지만 숨은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다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병원 내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학여행이 또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전면 자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5월 이후 예약이 전부 취소. 가을 시즌도 반토막. 2015년 토암장 연간 매출 5,300만 원. 전년도 8,200만 원에서 또 3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상복 씨는 직원 셋 중 둘을 내보냈습니다. 남은 한 명은 조리사 박 아저씨. 이 사람도 토암장 개업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 차마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벚꽃 시즌만 잡으면 돼.
내년 봄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상복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16년 봄, 벚꽃이 또 폈습니다. 봄은오 벚꽃은 그 어느 해보다 화려했습니다. 수학여행도 제법 돌아왔습니다. 400여 개 학교에서 8만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이상복 씨의 토암장에도 4월에 8개 학교, 5월에 5개 학교, 벚꽃 시즌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봤지? 돌아온다니까. 이상복 씨가 아내한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9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가을 수학여행 예약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28곳 업소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숙박단지 앞 도로에 다시 관광버스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주에 지진이 왔습니다. 규모 5.8, 1978년 계기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순간 토암장 사무실에 앉아서 가을 시즌 예약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어놓은 불국사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숙박단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 업소 주인이 고함을 쳤습니다. 지진이야. 다 나와. 다행히 그날은 학생 단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금이 갔습니다. 토암장 2층 복도 벽에 머리카락만 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타일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균열을 보면서 이게 건물만의 균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취소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경주에 지진이 났다면서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해서 교육청에서 경주 방면 수학여행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430개 학교가 취소했습니다. 학생 수 47,500명, 숙박단지 전체 피해액이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상복 씨의 토암장 가을 시즌 매출 제로. 2016년 연간 매출 4,200만 원. 절반 이상이 벚꽃 시즌에 들어온 돈이었고 가을에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해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사무실 보일러만 틀고 나머지 38개 방의 난방을 전부 껐습니다. 텅 빈 건물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암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37년 전에는 그 바람이 벚꽃 향을 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이상복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벚꽃은 피고 버스는 오지 않고 2017년 봄이 왔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해 58이었습니다. 경주에 내려온 지 28년, 토암장을 연 지 28년, 건물 나이도 28년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 방수가 군데군데 터져서 비가 오면 복도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작년 지진 때 생긴 2층 벽 균열은 석 달이 지나도록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통장에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800만 원을 쓰면 넉 달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봄은오 둘레 8km 벚꽃 터널이 열렸습니다. 불국사 겹벚꽃도 4월 중순이면 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벚꽃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안전한 경주, 아름다운 벚꽃이라는 현수막이 보문단지 입구에 걸렸습니다. 이상복 씨는 벚꽃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올해는 와라. 전화기를 붙들고 앉았습니다. 예약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월 내내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30곳, 학생 수 5,000명, 전성기의 5%였습니다. 28곳 업소가 그 30개 학교를 나눠 가졌습니다. 토함장에 배정된 건 2학교, 학생 320명, 사흘 숙박에 매출 2,500만 원, 벚꽃 시즌 매출 전체가 2,500만 원, 전성기 벚꽃 열흘 매출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상복 씨는 그 돈이 고마웠습니다. 2,500만 원이면 대출 이자 석 달치와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수학여행 예약이 역시 30개 학교에 그쳤습니다. 경주시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 팸 투어를 기획하고 안심 서비스까지 도입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진 난 곳에 왜 아이를 보내요?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2016년 912 지진의 기억이 학부모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규모 5.8이라는 숫자, 경주라는 지명, 지진이라는 단어. 그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경주는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이상복 씨가 숙박협회 회의에 나갔습니다. 불국사 숙박협회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봄, 가을 넉 달 영업으로 한 해를 먹고 사는데 세월호의 지진까지 겹치니까 사실상 전멸이요. 직원을 전부 내보내고 주인 혼자 지키고 있는 업소가 태반이요. 이상복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리사 박 아저씨마저 2016년 말에 내보냈습니다. 27년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아저씨가 떠나는 날 토함장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갔습니다. 사장님, 몸 챙기시고요. 벚꽃 필 때 다시 부르시면 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1989년 토함장 첫 손님 때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울었던 것과 같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었고 지금은 서러움이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 3,600만 원. 고정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건물 유지비 전기세 월 80만 원, 수도세 월 30만 원, 가스비 겨울철 월 120만 원, 여름철 월 20만 원, 평균 월 70만 원, 건물 보험료 연 24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0만 원, 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연 400만 원, 월 33만 원, 최소 유지비가 월 215만 원, 연간 2,580만 원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갔습니다. 매출 3,600만 원에서 고정비 2,58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1,020만 원. 여기서 식자재비, 세탁비, 소모품비를 빼면 순이익이 사실상 제로. 아니, 마이너스? 이상복 씨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2017년 벚꽃핌 적자. 벚꽃 옆에 적자라는 글자를 쓴 것은 37년 중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이 조금씩 돌아왔지만 전성기의 10%에서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벚꽃은 해마다 폈습니다. 봄은 오 벚꽃은 해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전국 출생아 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2010년 47만 명, 2015년 43만 명, 2017년 35만 명. 학생 수가 줄면 수학여행을 보내는 학교 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수학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주, 설악, 산, 제주도가 3대 성지였는데 이제는 해외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일본, 동남아. 경주의 천년 고도 위상이 10대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100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은 불국사 숙박단지에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한옥스테이, 풀빌라,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황리단길에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면서 경주 관광의 중심이 숙박단지에서 시내로 옮겨갔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벚꽃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와. 보문호 벚꽃 마라톤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달리고 보문단지 호텔은 주말마다 80에서 90%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벚꽃길 끝자락에 있는 불국사 숙박단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문단지 쪽은 호텔, 콘도, 리조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는 30년 전 건물 그대로였습니다. 외벽이 벗겨지고 방이 좁고 화장실이 낡았습니다. 에어컨 없는 방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이상복 씨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최소 2억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7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이상복 씨 나이 60. 경주에 온 지 30년.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주를 떠난 지 8년. 아버지, 그 숙소 이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상복 씨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벚꽃 시즌에 다시 손님이 올 수도 있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때부터 그 말 들었어요. 벚꽃 시즌만 잡으면 된다고. 그때랑 지금이 같아요? 이상복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살에 시작해서 60까지 30년을 바친 자리를 벚꽃과 함께 시작한 인생을 벚꽃이 피는 동안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오장 벚꽃도 격리된 해 2020년 4월 벚꽃이 폈습니다. 보문호 벚꽃 터널은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광버스도 없었습니다.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벚꽃길에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이 멈췄습니다. 수학여행은 당연히 전면 취소. 일반 관광도 중단. 경주시 전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토암장 옥상에 올라가서 벚꽃을 내려다봤습니다. 3만여 평 숙박단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28곳 업소 중 이미 10곳 이상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업 중인 곳은 16곳. 그마저도 주인 혼자 건물을 지키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벚꽃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과자를 던져주던 그 고양이였습니다. 이제는 던져줄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30살 때 여기 와서 처음 본 벚꽃이랑 똑같은데 벚꽃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변한 건 세상이었습니다. 2020년 토암장 매출 0. 1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정확하게 0원. 그런데 고정비는 나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대출이자, 세금. 연간 2,580만 원. 통장에서 매달 21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상복 씨의 2020년 초 통장 잔액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4월이 끝날 때 900만 원, 7월이 끝날 때 500만 원, 10월에 300만 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 이상복 씨는 수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연이자 4.5%. 월이자 11만 2,500원.
기존 토함장 대출 이자 월 92만 원에 이 돈이 추가되면서 이자만 월 103만 원이 됐습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여행은 여전히 중단 상태. 벚꽃은 또 폈습니다. 이상복 씨는 더 이상 벚꽃을 보러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피면 돈이 피던 시절은 끝났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건물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매출 320만 원. 여름에 경주를 지나가던 자전거 동호회 12명이 하룻밤 묵은 것과 가을에 사진 동호회 8명이 이틀 묵은 게 전부였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옛날에 수학여행 성지 아니었어요? 완전 폐허 같은데. 이상복 씨는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단지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8곳 중 16곳이 완전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 상태였습니다. 영업 중인 곳은 12곳. 그마저도 정상 운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폐업한 업소 건물이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잡초가 자라고 지붕에 소나무 묘목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빗물이 새어들어가 천장이 무너진 곳도 있었습니다. 3만여 평 숙박단지가 서서히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매일 아침 토함장 앞을 쓸었습니다. 옆 건물은 폐허가 됐지만 최소한 자기 건물 앞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쓸어도 옆 폐건물에서 날아오는 낙엽과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30년 전에 여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상복 씨가 빗자루를 들고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하고 건물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38개 방을 매주 한 번씩 환기시키고 이불을 털었습니다. 순자야, 왜 빈 방을 닦아? 손님이 오면 바로 써야지. 이상복 씨는 아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구로동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26살 여자가 지금 60살이 돼서 경주 폐허에서 빈 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등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관광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경주 전체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상복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온다. 벚꽃이 폈습니다. 2022년 4월 봄으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왔습니다. 보문단지 호텔은 주말 예약률 90%를 기록했습니다. 경주 시내 황리단길은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숙박단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왔습니다. 벚꽃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문단지 호텔에서 자고 황리단길에서 밥을 먹고 한옥스테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는 관광 동선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수학여행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학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단체 숙박 대신 체험형 자유형 여행이 주류가 됐습니다. 2박 3일 경주 수학여행 대신 당일 현장학습 또는 해외 체험학습, 대형 유스 호스텔에서 200명이 함께 자는 방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월호가 시작이었고 메르스가 두 번째 타격이었고 지진이 세 번째였고 코로나가 네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은 방아쇠였을 뿐이고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었습니다. 출생률 감소, 수학여행 트렌드 변화, 관광 소비 패턴 전환, 시설 노후화.
이 네 가지가 총알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없었어도, 지진이 없었어도 이 숙박단지는 언젠간 무너졌을 겁니다. 재난이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6장 벚꽃 아래 폐허. 2023년. 이상복 씨 나이 64. 경주에 온 지 34년. 통장 잔액 900만 원. 토암장 건물 대출 잔액 8천만 원. 수원 아파트 담보 대출 잔액 2,700만 원. 총 부채 1억 700만 원. 월 이자 합계 103만 원. 매달 이자만 103만 원이 나가는데 수입이 없었습니다. 900만 원을 이자로만 쓰면 9달을 못 버텼습니다. 순자 씨가 경주 시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1,580원. 월급 240만 원. 60살 여자가 밤새 편의점을 지킨 돈으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겨우 마쳤습니다. 이상복 씨는 아내가 새벽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누운 척했습니다.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0살 때 벚꽃만 보고 여기 끌고 왔으니까. 이게 다 내 탓이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숙박단지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8곳 중 20곳 이상이 완전 폐업. 영업 중인 곳은 7에서 8곳. 단지 내 도로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폐업한 건물 지붕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벽에 담쟁이가 덮였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비둘기가 드나들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이상복 씨는 토암장 앞에 서서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빈 주차장 위에 쌓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꽃잎이 관광버스 지붕 위에 내려앉았었는데 이제는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옆 건물 신라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2층 바닥이 1층으로 꺼졌습니다. 비가 오면 그 잔해 사이로 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한 시즌에 학생 3,000명을 받던 건물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폐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게 내년에 토암장이 되는 건 아닐까? 그해 여름 이상복 씨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경주시 관광과였습니다. 이 사장님, 불국사 숙박단지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재개발. 이상복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회의에 나가봤습니다. 경주시, 경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를 복합 관광시설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후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관광단지로 재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복 씨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기존 업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언제 시작되는지도 보상이 얼마인지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회의장을 나오면서 옆에 앉았던 업주 김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되는 거야? 글쎄, 10년 전에도 같은 얘기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숙박단지 재개발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중이었고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자금은 없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날 밤 토암장 사무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4년, 30살에 1억 400만 원을 들고 와서 64세 부채 1억 700만 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 300만 원.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아들은 서울에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벚꽃은 해마다 피는데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상복 씨가 혼자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토암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만 빈 건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7장 마지막 벚꽃. 2024년. 이상복 씨 나이 65. 경주에 온 지 35년. 그해 초 이상복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암장을 닫기로. 35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토암장 정리하려고. 순자 씨가 식탁 너머로 이상복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 한마디에 이상복 씨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마 오래전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남편이 스스로 놓아주기를. 그런데 토암장을 닫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폐업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건물 원상 복구비 불국사 숙박단지는 관광지구 내 건물이기 때문에 폐업 시 원상 복구 의무가 있었습니다. 철거 비용 5천만 원, 폐기물 처리 비용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여기에 대출 잔액 1억 700만 원을 더하면 토암장을 닫으려면 1억 7,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 290만 원.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수원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시가 3억 2천만 원. 기존 담보 대출 2,700만 원을 제하면 2억 9,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토암장 대출 8천만 원 상환, 철거비 6,50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1억 4,800만 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수원 아파트 팔고 토암장 정리하고 남는 돈으로 살자.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이상복 씨가 계산했습니다. 월 200만 원. 1억 4,800만 원이면 74개월, 약 6년. 65에서 71살까지. 그때까지 뭔가를 찾아야지. 그게 이상복 씨의 계산이었습니다. 2024년 4월. 마지막 벚꽃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토암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봄은호 벚꽃이 만개한 게 멀리 보였습니다. 숙박단지 안에도 벚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폐건물 사이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신라장 잔해 위로도 벚꽃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상복 씨는 35번째 벚꽃을 보면서 처음으로 벚꽃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꽃으로 보는 벚꽃.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벚꽃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항상 돈으로만 봤어. 혼자 중얼거리고 웃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주차장, 셔터가 내려간 건물들, 지붕 위에 소나무, 갈라진 도로. 3만여 평의 숙박단지가 조용했습니다. 35년 전에는 이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3중으로 서고 학생들의 함성이 토암산 자락까지 울렸습니다. 이상복 씨는 옥상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순자 씨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이상복 씨가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구로동에서 미싱을 돌리던 26살 순자가 60살이 돼서 벚꽃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응. 고맙다.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뭐가? 35년 동안.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2024년 5월. 수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6월에 잔금을 받고 토암장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7월에 철거 업체와 계약, 8월에 건물 내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8개 방에 쌓여있던 이불, 베개, 식기, 조리기구를 전부 꺼냈습니다. 이상복 씨와 순자 씨 둘이서 한 방씩 정리했습니다.
방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1호실, 첫 손님, 대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묵었던 방. 7호실, 아들 현우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하던 방. 15호실, 벚꽃 시즌에 항상 가장 먼저 예약이 찬 방. 창문으로 벚나무가 보였으니까. 32호실, 조리사 박 아저씨가 낮잠을 자던 방. 이상복 씨는 각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잠깐씩 멈춰 섰습니다. 35년치 기억이 방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15호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벚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4월에는 여기에 벚꽃이 가득 찼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 창문으로 벚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밖을 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9월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토암장의 지붕이 먼저 뜯겼습니다. 2층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상복 씨는 멀리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안 봐도 돼. 아니야. 봐야 해. 이상복 씨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토암장이 잔해가 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35년 걸려 지은 것이 사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철거가 끝난 자리에 흙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흙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토암산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올려다보던 산이었습니다. 끝났다. 이상복 씨가 말했습니다. 최종 정산. 수원 아파트 매각대금 3억 2천만 원. 담보 대출 상환 2,700만 원. 토암장 대출 상환 8천만 원. 철거비 6,500만 원. 합계 지출 1억 8,400만 원. 남은 돈 1억 3,600만 원. 35년 전 1억 400만 원을 들고 경주에 왔습니다. 35년 뒤 1억 3,600만 원을 들고 경주를 떠났습니다.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5년 동안 3,200만 원. 연평균 91만 원. 월평균 7만 6천 원. 이상복 씨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8장 벚꽃 이후 2025년 봄. 이상복 씨 나이 66. 경주를 떠난 지 반년. 순자 씨와 함께 수원 시내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5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1억 3,60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면 1억 2,600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63개월, 약 5년 3개월. 71살 즈음에 돈이 바닥나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토암장 시절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주차장을 쓸던 몸이 아직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 먹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그게 하루였습니다. 순자 씨는 수원에서도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이상복 씨가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돈 있잖아. 5년 뒤에는 없잖아. 그 말에 이상복 씨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수원에도 벚꽃이 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천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상복 씨는 산책길에 그 벚꽃을 봤습니다. 경주 벚꽃과 달랐습니다. 수원의 벚꽃은 그냥 예뻤습니다. 돈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그냥 꽃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벤치에 앉아서 벚꽃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벚꽃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사장님? 저 옛날에 배차 담당하실 때 같이 일했던 최 과장이요. 기억하십니까? 최 과장. 이상복 씨가 서울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후배였습니다.
37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최 과장, 어떻게 내 번호를? 옛날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사장님 경주에서 숙박업 하시다가 접으셨다면서요. 이상복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접었어. 사장님, 제가 지금 지방 소도시 관광 활성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광 숙박 쪽 현장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처럼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분이 딱인데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이상복 씨는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컨설팅을? 사장님, 숙박시설 운영, 수학여행 단체 수용, 관광버스 배차, 성수기 비수기 운영 노하우. 이거 책에 안 나와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겪은 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복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주에 최 과장을 만났습니다. 수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최 과장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관광 컨설팅 회사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단지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지방 소도시들이 관광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현장 경험이 없어서 뻘짓을 해요. 숙박 단지를 만들면서 실제로 숙박 운영을 해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사장님이 35년 동안 현장에서 겪은 것 성수기 객실 회전율, 단체 식사 동선, 시설 유지 보수 사이클, 비수기 관리법. 이런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상복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은 3,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쌓은 경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 시즌에 하루 3,000인분의 밥을 퍼내는 법, 28곳 업소와 예약을 나누는 법, 건물 30년을 유지하는 법, 비수기 8개월을 버티는 법. 돈은 사라졌지만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복 씨는 최 과장 회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월 보수 150만 원. 주 3회 출근. 첫 프로젝트는 강원도의 한 소도시 관광 숙박단지 리모델링 자문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20년 된 유스 호스텔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주 숙박단지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외벽이 벗겨지고 방이 좁고 화장실이 낡은 건물. 이상복 씨는 그 건물을 보면서 35년치 경험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부분 리모델링은 돈만 먹고 효과가 없어요. 제가 35년 동안 해봐서 압니다. 차라리 콘셉트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형 단체 숙박 시대는 끝났어요. 소규모 체험형으로 가야 합니다. 자치단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가 근거입니다. 28곳 중 2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전부 대형 단체 숙박시설이었어요. 리모델링한 곳도 있었지만 결국 다 문 닫았습니다. 반면에 보문단지 쪽 호텔은 리모델링 후 주말 예약률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 바뀌었는데 시설이 안 바뀐 겁니다. 이상복 씨의 이야기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의 실패가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후 비슷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전국 소도시 관광 숙박 컨설팅. 경주에서 35년 동안 겪은 흥망성쇠를 데이터가 아니라 체험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 보수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다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상복 씨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순자야, 알바 그만둬. 왜? 내가 벌게.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2026년 4월
이상복 씨 나이 67. 수원 원룸에서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천변 벚꽃이 만개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상복 씨는 그 벚꽃을 보면서 경주를 떠올렸습니다. 보문호 벚꽃 터널, 불국사 왕벚꽃, 토암장 앞 주차장에 내려앉던 꽃잎들. 35번의 벚꽃. 처음 20번은 돈이었고 그 다음 10번은 공포였고 마지막 5번은 이별이었습니다. 37번째 벚꽃은 그냥 벚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벚꽃 폈길래. 아버지가 벚꽃 얘기를 다 하시네. 그래, 예쁘더라. 전화를 끊고 이상복 씨는 벤치에 앉아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매해 벚꽃 시즌 매출을 적어왔던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 벚꽃 매출 없음. 예쁨. 여러분, 이상복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7년입니다. 30살에 1억 400만 원을 들고 경주에 갔습니다. 벚꽃이 돈이던 시절에 시작해서 벚꽃이 공포가 되고 벚꽃이 이별이 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35년 뒤에 손에 쥔 돈이 3,200만 원 더 많은 1억 3,600만 원. 연평균 91만 원. 월평균 7만 6천 원. 숫자로만 보면 실패입니다.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잃은 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만둘 타이밍을 잡지 못한 시간. 벚꽃이 돈이 아닌 것이 되는 순간 벚꽃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때, 늦어도 2016년 지진 때, 그때 멈췄으면 수원 아파트와 현금 합쳐서 4억 원 이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면 돌아올 거야. 이 한마디가 이상복 씨의 35년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 달이면 나아질 거야. 올해만 참으면 돌아올 거야. 이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거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복 씨는 35년 동안 그 말이 맞기를 기다렸고 틀렸습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복 씨가 35년 동안 쌓은 숙박 운영 경험은 토암장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 대단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멈추게 한 돈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진짜 자산은 경험입니다. 경험은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벚꽃처럼 지지도 않습니다. 몸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꺼내 쓰려면 멈출 용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경험을 쓸 시간조차 사라집니다. 벚꽃은 해마다 핍니다. 올해도 폈습니다. 경주 보문호에서, 수원 천변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 어딘가에서 벚꽃은 핍니다. 중요한 건 그 벚꽃을 돈으로 볼 건지 꽃으로 볼 건지. 이상복 씨는 37번째 벚꽃을 보고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벚꽃에서 알게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장 값싼 수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